지난주에 네 개의 물음을 줬었죠.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써보라고 했어요. 그 수학과에서 그 수학 문제를 내고 물음에 답하라 그러면은 그 풀이 과정도 쭉 써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학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건데, 답만 떨렁 쓰는 그런 일은 특별하게 답만 써도 된다라는 게 얘기하지 않는 한 꼭 풀이 과정도 쓰도록 합시다. 자, 한번 물음 4개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물음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m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여기 조건이 붙어 있기를 n이 m보다 더 작거나 같고 각 상자에는 많아야 하나의 공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여기다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낸 과제를 보고. 내 마우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 다른 m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넣기 위해 공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붙여 그냥 1, 2, 3, 4, 5, 6 해서 n 이러면 되지. 1서부터 n까지 이름을 다 붙였다. 그래 놓고 나서 공마다 들어갈 상자를 배열하면 된다. 중복 얘기를 하는데 왜 중복이 안 되느냐? 많아야 하나기 때문에 상자 하나 뽑으면 m개의 상자에서 하나의 상자를 뽑으면 첫 번째 상자는 1번 넣고 두 번째 상자는 2번 넣고 세 번째 상자는 n번 넣고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m 퍼뮤테이션 n 이렇게 된다 이거죠. m 퍼뮤테이션 n. 또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네요. 공과 상자 모두 구별되므로 마우스가 이렇게 자꾸 도망다니죠? 어디 갔을까요? 마우스 찾아주세요. 마우스가 자꾸 도망다니네. 공과 상자 모두 구별되는 경우이다. 각 상자에 하나의 공만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상자가 공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기 때문에 상자에는 공이 하나 들어가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여기서 공을 넣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한 번 선택한 상자는 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중복 허용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서로 다른 m개의 상자 중 n개를 택해서 서로 다른 공을 하나씩 넣는다. 즉 순서도 있다. 야, 우리 학교 선생님 같으네요. 고등학교 선생님. 해란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열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mpn이다. 그렇죠? m개의 상자에서 공이 들어갈 애들을 첫 번째 상자 딱 뽑은 거는 1번 넣고, 두 번째 상자 뽑은 거는 2번 넣고, 세 번째 상자 뽑은 건 3번 넣고, n번째 뽑은 건 n번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m개의 상자에서 n개를 뽑으면 되겠죠. 순서대로. 중복해도 안 되고.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의역이 n개, 치역이 m개일 때 1대1 함수를 구하는 수와 같다. 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요 말은 치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의역이 뭔지는 알죠? 정의역.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그러면 y equal fx 그러면 x가 움직이는 이 범위, 그걸 정의역, x가 정의되는 곳, 그것을 정의역이라고 하죠. 여기가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은 뭐냐 하면, 치역은 그러니까 x가 f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여기가 치역이에요. 요거 x를 f로 보낸 집합, 요게 치역이에요. f의 치역. 그럼 y는 뭐냐? y는 공역이라 그래요. 공역.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는 공역이 m개예요. 공역. 아마
어떤 책에서 이걸 치역이라고 그랬다면 좀 말을 잘못한 거죠. 우리 책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 2, n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가 1, 2, 3, 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개씩만 대응시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개가 와야 되냐면 1대1이 돼야 1대1이 되려면 한 개씩 딱딱딱 오면 여기서 한 개 뽑아서 이쪽을 하나씩 대응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m개에서 n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여기다 갖다 대응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뽑히지 않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뽑히지 않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n개이고 공역이 m개인 집합에서 1대1 함수를 구하는 수와 같다. 해서 이거이다. 예, 이 말은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퍼뮤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라서 다 대부분 다 잘 대답을 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음 은 보니까 요 밑에 요 뒤에 조건이 좀 다르네요. 서로 구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m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거는 1번하고 같죠? 나누어 넣는 그런데 다르네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게 또 다르네요. 요 조건. 구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상자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림으로 좀 보면 상황이 지금 공이 n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구별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상자는 지금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택배 상자 1번, 2번, n번 이렇게. 상자는 지금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m이 더 크네요. 상자가 많아야 하나의 공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n개가 있고 이게 지금 여기가 n개가 있고 이게 m개가 있는데 상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맞죠? 상자의 개수가 더 많고 상자의 개수가 더 많네요. 그래서 각 상자에는 많아야 하나의 공. 그러니까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많아야 하나의 공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상자에 공을 한 개씩 넣는 거죠. 여기다가 한 개씩 넣는데 많아야 하나니까 두 번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이 m개의 상자에서 n개를 뽑아서 m개의 상자에서 n개를 뽑는데 그 한 상자를 두 번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복하면 안 되고 중복 안 되고 그다음에 그냥 순서는 상관없죠. 뭐 뽑힌 애들은 그냥 다 공 한 개씩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없어도 돼요. 이게 뭐죠? 조합이죠. 예, 컨비네이션. M 컨비네이션에.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을 했을까요? 예, 서로 다른 n개 상자에 서로 구별되지 않는 n개 공을 넣기 위해 공을 모두 n이라고 넣는다면 공을 다 같은 번호로 준다 이거죠. 공마다 들어갈 상자를 배열해주면 같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 필요 없이 중복이 생기므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순열로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n팩토리얼만큼 같은 게 있으니까 나눠줬다 이거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된다. 생각 참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조합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번에는 서로 같은 공과 구별되는 상자의 경우이다. 공은 구별되지 않고 상자는 구별된다. 1번과 같은 이유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서로 다른 n개의 상자 중 n개를 선택하고 그 안에 공을 하나씩 넣는다. 여기서 순서를 생각해 줄 필요 없다. 그 이유는 서로 같은 공이기 때문에 어느 상자에 넣든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만 하는 조합을 이용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m개에서 n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중복하지 않는 이유는 1번과 같은 이유. 1번과 같은 이유는 뭐라고 썼죠? 한 번 선택한 상자는 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이건 조합이래요. 그래서 1번, 2번은 뭐 대부분 다 쉽게들 해결을 했는데 3번은 보니까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서로 구별되지 않는 m개의 상자. 이번엔 공은 다르고 공은 구별돼요. 공은 구별되고 상자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은 1번, 2번, 3번 해서 쫙 n번까지 공이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죠. 그런데 상자는 지금 m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나눠 넣어라 이거죠. 여기다 넣어 집어넣어라 이거. 그런데 뭐라고요? 빈 상자는 없어요. 한 개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빈 상자는 없어야 된다. 자, 그 밑에 길게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렇게 긴 글 읽기 힘든데.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서로 구별되지 않는 m개 상자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빈 상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n개 중에 n개를 먼저 뽑아서 n개 상자에 하나씩 넣어준다. 그러니까 일단 한 개씩 다 넣자 이거죠. 그래서 m개 중에서 n개를 먼저 n개의 공 중에서 m개를 먼저 골라서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이 지금 n-m개가 남겠죠. n-m개가 남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또 공을 추가로 공을 한 개씩 들어갔으니까 그 공에 지금 번호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1번 공 들어가고 2번 공 들어가고 뭐 100번 공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제 상자가 다 구별이 되는 거라 이거죠. 서로 다른 상자 취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m개 상자 중에서 이번에는 n-m개의 공을 넣을 상자를 고르는데 이때는 중복해서 뽑아도 되고 왜냐하면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한 개씩. 그렇기 때문에 중복순열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n의 n-m제곱이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맞을까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거 지금 얘기한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집합에서 상자가 하나, 둘, 세 개. 얘네들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위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해요. 여기서 세 개를 먼저 뽑아서 넣어요. 1, 2, 3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중복을 해서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4, 5를 저는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넣기를 1 있고 2 넣은 데다가 4 집어넣고 3 넣은 데다가 5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자, 이게 한 가지 경우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를 처음에 3개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아요. 1, 4, 5 이렇게 뽑고 나서 그 다음에 2, 3을 집어넣을 때 1, 2, 4, 3, 5 이렇게 집어넣으면 같은 경우가 되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근데 위에서 지금 계산한 방법은 요렇게 계산한 거, 요렇게 한 방법과 요렇게 한 경우를 다른 걸로 두 번 세인 거예요. 그거를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래요. 중복해서 셌다 이거죠. 예, 지금 이 풀이법은 더블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다른 학생은 보니까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다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식이 나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문제는 집합의 분할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아, 그러니까 중복순열로 푸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다 이거죠. 그 이유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라고 생각하고 원소의 묶음을 만드는 것인데 이걸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 막 찾아봤나 보죠. 예. 이 공식, 이게 이 공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식이 사실은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집합의 분할이라는 걸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 밑에 또 다른 사람도 또 설명을 해놨네요. 서로 다른 공과
같은 상자, 구별되지 않는 상자. 이번에는 공의 개수가 상자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 또한 빈 상자가 없이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자에 공을 한 개 이상 넣으면 된다는 뜻이다. 즉 중복을 허용하되 상자는 한 번 이상 선택되어야 한다.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집합의 분할을 이용할 수 있다. 왜 집합의 분할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설명이 안 돼 있네요. 그쵸? 근데 하여튼 그걸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한대요. 예. 이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거 공부할 거, 다음 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하여튼 공부할 겁니다. 예. 집합의 분할이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푼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던 이걸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새로운 게 지금 여기 써놨네요. 하여튼 집합의 분할이라는 이름을 지금 붙여놨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식이 보니까 엄청 복잡스럽게 생겼네요. 그쵸? 예. 예,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집합의 분할이라는 데 가서 이제 공부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또 뭔가 그러면 네 번째는 보면 이번에는 공도 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상자도 구별이 안 되네요. 공도 구별이 안 되고 상자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거를 빈 상자 없이 나누어 넣어라. 그래서 여기 또 첫 번째 사람 뭐라고 했냐면 공이 서로 구별되지 않으므로 n개 상자에 던져 공을 각각 하나씩 넣고 남은 n-n개의 공을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뭔지 공을 가지고겠죠?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은 n-n개 공을 n개 상자에 나누어 넣으려면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된다. 즉 m개의 상자 중에 중복 허용하여 n-n개를 뽑는 경우와 같으므로 이거이다. 이것도 더블 카운팅인 것 같은데요. 그쵸? 이 H라는 거가 지금 그 상자를 구별한 거예요. H는 중복조합은 M개의 상자를 구별해서 지금 한 거죠. 근데 여기는 한 개씩 다 집어넣어도 그건 구별되지 않잖아요. 상자에 공이 하나 들어있다, 상자에 공이 하나 들어있다. 그런데 이 공도 구별 안 되고 상자도 구별 안 되니까 얘네들은 다 구별이 안 돼요. 이 M개는. 이 M개들은. 그러니까 구별 안 되는 M개의 상자에 M-M개의 공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또 더블 카운팅이 된 그런 잘못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보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문제는 또한 이걸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이게 자연수 분할이라는 거더라. 이 밑에 사람은 같은 이유로 중복 허용하되 상자가 한 번 이상 선택되어야 한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자연수의 분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왜 자연수의 분할이냐 그거는 모르겠죠. 예. 근데 이 표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PNM. 그래서 이건 지금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자연수의 분할, 그 다음에 집합의 분할이라는 것이 이 3번, 4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에요. 지금 요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공도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상자도 구별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공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만큼 n개가. n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 넣어라 이거죠. m개의 상자, 구별 안 되는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번호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이걸 다 나눠 넣어라 이거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라 이거죠. 상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공도 이렇게 n개가 있고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는 공은 다 더해서 n개가 돼야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 2개 들어간 거, 2개 들어간 거, 2개 들어간 거
여기 3개 들어간 거, 여기 3개 들어간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더해서 그게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전부 몇 개? 이런 상자가 m개니까 이게 m개. 그러니까 n이라는 수를 자연수인데 m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제로 주었던 1, 2, 3, 4 물음, 특히 그 3번과 4번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 앞으로 배울 거지만 한번 고민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방법이 좀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해보면 이제 아마 수학 실력이 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번째 주 과제로 주었던 물음에 대한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